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좀 분석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트럼프 방안이 갖는 의미, 그리고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 4대 열강과의 그 관계를 좀 입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카메라에 또 섰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동북아시아 순방을 하는데 일본에는 다음 달 11월 5일날 일요일입니다. 5, 6, 7, 3일을 있게 됩니다. 11월 5, 6, 7. 그래가지고 7일날 오전에 한국에 와서 8일날 오전에 정확하게 하루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2박 3일의 일정을 위해서 2박 3일의 중국 방문을 위해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5, 6, 7, 2박 3일의 일본 방문에 이어서 중간에 딱 하루, 그 다음에 또 중국 2박 3일, 그 사이에서 딱 하루 한국에 머물게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왜 일본에서는 2박 3일인데 제한기간,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은 왜 하루냐라고 이게 무슨 한미 동맹의 이상 기류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실질적으로는 2박 3일의 일본 일정이나 한국에서의 하루 일정이나 거의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완전히 거짓말 같은, 거짓말에 가까운 변명입니다. 아니면 좌파 특유의 그 말 돌리기 있죠. 말 만들기, 말 돌리기. 참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떻게 2박 3일 동안 있는 체류 일정과 단 하루 있는 일정과 똑같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청와대 설명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대로 받았으면서 그럴 듯하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참 정말 대한민국 청와대 출입 기자들 그런 엉터리 보도하면 안 됩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잘못 쓰면 대한민국을 망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글을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5일날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베 신조 총리하고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의 그 유대관계, 미일 동맹관계, 그 확고한 그 동맹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서, 특히 북한과 중국에 과시하기 위해서 골프를 칩니다. 네? 무슨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날 비공식 만찬을 하고 그 다음날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이 이제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5, 6, 7이니까 6일날 일본의 안전보장회의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NSC 그 회의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NSC 회의에 참석합니다. 바꿔 말하면 서로가 완전히 안방 문을 열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 정도로 미국과 일본은 가까운 동맹 관계가 됐습니다. 그 빌미가 뭐냐? 바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출범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외교 관계, 외교 행태를 보이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일본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일본은 안방을 완전히 열어놓고 트럼프를 끌어들여서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안보 문제, 안전 문제를 지금 논의한다 이거죠. 이 보통 시작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일본에서는 2박 3일 머무는데 한국에서는 딱 하루 머물게 된다. 자, 외교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교는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2박 3일 머무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1박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그리고 다시 또 중국에 2박 3일 일정을 위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문제는 문재인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그 무능함, 아마추어리즘, 그야말로 캐캐 묵은 싸구려 민족주의, 반미주의, 지난 5개월 동안 그 문재인 정권의 통일 외교 안보 성적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낙제점인 거죠. 낙제점인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 25년 만에 클린턴 대통령 그 국회 연설, 여의도 국회 연설한 이후에 25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다.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거 봤습니다. 자, 국회 연설 의미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1박 2일, 사실상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딱 하루 동안의 일정을 보면은 한미 관계가 지금 얼마만큼 문제가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느냐? 판문점, DMZ, 판문점에 안 갑니다. 자,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조치, 그리고 대북 군사 조치를 참 호언했던 트럼프라면, 그런 트럼프에 비춰볼 때 마땅히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향해서 북한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그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텐데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더 이상 입만 열면, 그리고 아주 비밀리에 북한과 김정은과 대화하기 위해서 김정은과 한번 정상회담 한번 해보려고 그 참 그야말로 애걸복걸하는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떻게 붙잡고 긴 이야기 할 필요 없다. 그런 의지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용산을 가느냐? 판문점을 가지 않고 사실상 주한미군
위문 여행을 온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주한미군 위문하러 온 거예요. 한국에 왔으니까 대통령 문재인 씨하고 정상회담 해가지고 미리 다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낭독하고 국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의미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물론 당연히 김정은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돈독한 관계라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이나 DMZ 때 가가지고 일정 대북 경고를 할 겁니다. 근데 안 갑니다. 안 가고 용산에서 머무는 겁니다. 용산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 미군 기지에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한미군 그냥 위로 방안입니다. 주한미군 위로 방안. 자,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대놓고 일본과 그 차이가 나는 일정을 짤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은 절대 그런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당초에 미국에서 2박 3일을 요청했다. 2박 3일을. 그러니까 왜 일본은 2박 3일인데 우리는 왜 1박 1일이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당초 미국이 2박 3일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되면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의전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7일날 오는 걸로 하자. 7일날 와서 오전에 와서 8일날 오전에 떠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강하거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면 일본 일정을 줄이고서 일본에서 오후에 일찍 점심 먹고 그리고 떠나오면 되는 거예요. 7일날 말이죠. 근데 5일날 골프 치고 6일날 정상회담 골프 치고 비공식 만찬하고 그 다음에 6일날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정상회담하고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해서 완전히 미일 간의 그야말로 합동군사훈련을 수기하고 그리고서 완전히 7일날 거의 다 보내고 일본에서 하루를 왼종일 보내고 한국에 오겠다고 하니까 저녁에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저녁에 오는 것도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호롱불 켜고 사는 말이죠. 무슨 병자호란 때입니까? 병자호란 때요? 대한민국이 무슨 캄캄한 암흑세계입니까? 캄캄하면 의전에 북한처럼 캄캄해가지고 사람 알아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암흑세계입니까? 변명 같은 변명을 해야죠.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씨를 어떻게 홀대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히 그야말로 밀월이에요. 밀월 관계예요. 밀월 관계. 그래서 골프장에 가는데도 금요 골프장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마음대로 치게. 자, 그런데 일본에 가서 만찬을 2번 하고 골프를 치고 이거 이상 내실 있는 게 어딨냐 이거예요. 국가 지도자 간에 어떠한 인간적 관계, 신뢰를 쌓는데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딱딱한 정상회담하고 자기는 평택 미군기지 가서 주한미군 장병들 위로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어떻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 완전히 깜깜입니다. 문재인 공화국의 외교 안보 통일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이에요. 국민들이 알 수도 없고 문재인 정권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 문제, 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이번 일본 방문과 한국 방문 그리고 중국 방문 그 일정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을 일본의 밑으로 배치한 겁니다. 일본의 밑으로 자리 배치하는 거예요. 2박 3일과 1박 2일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을 일본 밑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이미 밀어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800만 달러 인도적 뭐 지원하겠다 하니까 아베가 전화해가지고 문재인 씨한테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제재할 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오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오만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내정 간섭이고.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시켰거나 암암리에 마쿠에서 야 너희들이 한번 좀 해봐라 좀. 응? 너희들이 한번 좀 문재인 이 저것 좀 한번 좀 핸들링 해봐라. 이렇게 시켰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미국 눈치 보고서 아베가 그 눈치 빠른 아베가 저는 문재인 씨한테 뜨끔하게 한마디 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런 구도예요. 이런 구도에서 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갑니다. 과연 중국과 나눈 대화, 일본과 나눈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통일 외교 안보팀에게 과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진정으로 오고한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완전히 홀대 받는 거죠. 그냥 성층권에서 왔다 갔다 이루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은 이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깜깜이 세상. 그 깜깜이 세상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 한심한 이야기죠.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외교는 인맥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통일 외교 안보팀 그리고 4강 그 대사는 그 나라의 정통한 그야말로 전문가, 오랜 시간 그 전문가, 그 경험, 경륜, 그 인맥에 있어서 아주 탄탄한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통일 외교 안보 라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가지고 NSC 멤버들, 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청와대 특보, 외교안보 특보, 통일외교안보 특보, 통일부 장관, 이런 인맥, 이런 라인을, 이 통일외교안보 라인을 그야말로 탄탄한 인맥,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까지 갖춰 있고 탄탄한 그 중국통, 미국통, 일본통, 러시아통 이런 사람들을 외교안보 라인에 앉혀야 되고 마땅히 대사도 그런 사람을 앉혀야죠. 근데 완전히 아마추어들, 말도 안 되는 중국 대사 노영민이 그 양반이 중국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미국 지금 한국 대사, 일본 대사, 러시아 대사 그 나라하고 전혀 뭐 무슨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슨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러시아 대사 우윤근 씨 도대체 이 양반이 러시아 대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사 조윤재 이 양반이 경제보좌관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그러다 그 공로 논고 회사로 영국 대사 한 사람인데
도대체 미국 사람, 미 국무성, 미 백악관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일본 대사 이수훈, 지금 경남대학 교수하던 이수훈 씨 말이죠. 도대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본어를 압니까? 일본 정치를 전공했습니까? 완전히 이런 아마추어들. 외교부장관 강경화 씨. 도대체 이 양반이 뭘 알겠다, 국제정치를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기구에 근무했던 기술자를 갖다 놓고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지금 보수 우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지켜보는 심정이 착잡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날 오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공항에 내릴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일정이 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참배할 예정인 것을 예상을 하고, 그 현충원에서 대대적인 보수 우파 태극기 집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작업을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건데, 대한민국 보수 우파, 이 대한문 광장, 이 모든 보수 우파들이 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과 함께 그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백악관 출입 기자들을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한반도를 주목할 때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이 그 동작동 국립묘지에 총 집결해가지고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것을 태극기를 흔들며, 그리고 성조기를 동시에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로, 그런 준비를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한미 동맹, 한일 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국제 정치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미사일 개발을 한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한다면 대한민국 보수우파 세력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수우파 세력이 그 국립현충원에 나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켜온 이 보수우파 태극기 시민 진영, 국가 중심 세력을 굳게 믿고 대한반도 정책을 전개해달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11월 7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할 때 보수 우파 세력이 대거 집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론의 각광 속에서 보수 우파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한미 동맹 강화, 전술핵 재배치,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를 그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붙이면은 태극기 집회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참 먹물깨나 먹었다는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보세요. 비웃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존재했던 이유가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이걸 왜 비웃습니까? 비웃어야만 의식이 있는 보수입니까? 비웃어야만 의식이 있는 무슨 언론인이고 지식인입니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한미 동맹이 지켜온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문재인 정권 5개월의 외교안보 통일정책은 낙제점, 대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이라도 통일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국정원장 서원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판을 다시 짜야 됩니다. 경륜과 경험과 전문 지식 이런 걸 골고루 갖춘 베테랑들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전문가, 인맥을 풍부한 인맥을 갖춘 그 전문가들로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무슨 문정인, 청와특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로 미친 소처럼 대한민국 안보를 산산조각내고 있습니다. 도자기 전시장에 들어가서 그 미친 소가 자기 그 머리에 단 뿔로 그냥 도자기를 작살내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작살내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경질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번 기회에 문재인 씨는 한반도 운전석이라는 그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문재인 씨만 생각하고 있는 그 김정은에 대한 일방적인 상상 임신을 이번 계기로 완전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도 살고 대한민국 안보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 개케묵은 말이죠. 불끈불끈하는 말이죠. 무슨 민족주의. 우리가 무슨 한반도 운전석에 앉겠다? 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하겠습니까? 무기력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다. 대통령이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런 독백이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위기감이 든다. 그 말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쓰잘데없는 한반도 운전석이라는 그 상상임신의 환상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다시 대한민국 안보를 다시 그 포석을 둬야 됩니다. 진정으로 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